안녕하십니까. 저번 주까지는 의문론을 중심으로 봤었는데, 자, 오늘은 형태론과 문장론입니다. 근데 이 형태론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또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 형태론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하고 연관되는 게 뭐냐? 그 띄어쓰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기본 심화를 할 때 띄어쓰기는 해드리겠고요. 주로 이제 이 형태론에서는 형태소와 단어의 관계, 그리고 사실 어조리라는 부분 자체가 실제는 의문론의 형태론의 단위가 아니라 문장론의 단위예요. 근데 시험지 나왔을 때는 형태소하고 단어와 어조리 같이 나옵니다. 항상 시험 문제가. 두 번째는 이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늘 나왔던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단일어냐, 파생어냐, 합성어냐, 이 구분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합성법에서는 통사적과 비통사적의 식별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품사와 성분의 관계, 늘 나오는 문제야. 품사를 물었을 때는 성분과 혼동하지 마라 하는 문제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부분이 품사의 구별 문제인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 있었어요? 동사, 형용사 식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품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역시 다음 달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소방직이든 경찰직이든 일행직이든, 그죠? 9급이든 7급이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자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 형태소입니다. 근데 아주 단순해요. 아주 쉽게 풉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시면서, 자, 29쪽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형태론 그러는데, 이 형태론이란 말이 안 나왔을 때는, 자, 이때는 여기다 말을 바꿔요. 자, 품사론, 거긴 어휘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론에 나왔던 문법의 단위가 의문과 음절이 있었죠, 그죠? 네, 이 형태론은, 자, 문법의 단위가 두 개 나오죠. 자, 우선 거기부터 합시다. 의문론에서의 최소 단위가 음소였다면은 형태론의 최소 단위는 형태소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형태소가 모여서 만든 두 번째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단어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형태소하고 단어가 형태론의 문법의 단위인데, 실제는, 자, 이거 하나 더 합니다. 어디까지 나온다고 시험 문제가? 어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어절은 이제 문장론의 최소 단위겠습니다만은, 자,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먼저 형태소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음소가 뭐 있었어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다면은,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얘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형태소는, 자, 이렇게 풉니다. 네, 최소 유의 단위다. 자, 무슨 단위? 최소 유의 단위. 네, 뜻을 지닌 말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소가 모여서 뭘 만든다고 했었어요? 네,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뒤쪽으로 잠깐 볼까요, 그럼? 자, 그래서 제가 책을 편집했었을 때도, 네, 단어, 그 다음에 어절까지 그때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만든데, 자, 여기가 최소 유의 단위라고 한다면은, 자, 단어는, 네, 최소 자립어예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립이란 말에 여러분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왜냐면 그 아래 해설을 잠깐 보실까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 끊어주세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지금 단어의 개념이 두 가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립하게 되면은 이때는 개념이 이상해져요. 그럼 뒤쪽에 한번 밑줄 할까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부터 쉽게 분리하는 말. 그 말을 따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조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단어는 이꼴 뭐의 단위하고 일치한다고요? 그렇죠. 품사의 단위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자립할 수 없으면서도 단어에 인정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1번에서 보셨죠? 그래서 그 9가지 품사로 분류가 되며 단어는 곧 품사의 단위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사는 자립성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도 단어로 인정이 되는 근거가 뭐냐? 자, 그때 답은 뭐다? 바로 분리성이었어요. 그래야 의미와 네, 접사와 조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이 조사를 단어로 인지하는 근거는 하고 불렀을 때 뭐라고요? 바로 분리성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립성, 구분사 중에서 말입니다. 자립성 혹은 독립성이 가장 강한 품사는 했을 때는 당연히 감탄사겠죠. 하지만 분리성이 가장 강한 품사 했을 때는 뭐다? 그때는 조사가 됩니다. 이런 거 주시하시고요. 네. 다음에 이 단어가 모여서 이제 뭘 만듭니까? 네, 어절을 만들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어절까지 묶어서 정리할 텐데요. 자, 그럼 어절의 한번 개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띄어쓰기를 했었을 때 띄어쓰기 전제가 뭐예요? 단어별, 품사별로 띄어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품사 했었어요? 품사가 곧? 구품사니까요. 그런데 9가지 품사 속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은 띄어쓸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었어요? 바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태소하고 단어의 차이가 접사에 있다면 단어와 어딜의 차이는 조사만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얘 때는 자, 무슨 단위라고 했었습니까? 그래요. 네,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띄어쓰기는 뭘로 한다? 품사별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문장을 줬어요. 이 문장이 모두 몇 개의 어절입니까? 또는 몇 개의 품사입니까? 몇 개의 단어입니까? 이랬을 때는 일단 뭘 세는 거예요? 어절을 세세요. 그리고 어절의 개수에다가 뭘 더하면 되겠습니까? 조사의 개수만큼만 더한다면 그건 곧 단어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오셔가지고 자, 다시 한번 개념 정리. 형태수는 뭐다? 일단 뜻이 없으면 안 돼요. 뜻을 지닌 말의 가장 작은 단위고 이에 비해서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만드는데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고 그래서 단어는 이 꼴 뭘로 본다? 네, 이 꼴 품사다. 우린 몇 품사다? 구품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단어가 모여서 뭘 만듭니까? 어절을 만들게 되는데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를 어절이라 하고 결국은 단어와 어절의 차이는 뭐다? 조사만큼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뒤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조금 더 옵니다. 자, 이제 형태수의 분류예요. 이 형태수의 분류 기준은 자, 2가지였었죠. 자, 첫 번째, 자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자립성의 용어였습니다. 자, 용어부터 하세요. 자, 혼자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이 자립 형태소죠. 다음 두 번째는 혼자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말에 뭐 해야 돼? 의존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네, 의존 형태소. 그래서 자립과 의존은 자립성의 의무가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어느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미의 유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니, 의미가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 형태소는 의미가 없으면 형태소가 아니니까. 다 의미는 있는데 다만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냐 아니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식별 기준은요. 자, 의미의 네, 실질성 유무다 그래야 되죠. 응? 의미의 실질성 유무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형태소? 그것을 실질 형태소. 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에 붙어서 주로 뭐라고 그래요? 문법적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형태소? 네, 형식, 형태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잠깐 내가 계속 요즘에 문제가 그래요. 어느 친구가 이렇게 질문해요. 소방국어하고 경찰국어하고 일행직 국어가 어떻게 다릅니까? 또는 9급 국어하고 7급 국어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글쎄요.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려면 잘 들어야 돼. 세종대왕께서 만들 때 따로 만들었어. 이건 소방용 국어다. 이건 7급 국어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난이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알아들으면 쉬운 게고 못 알아들으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난이도는 항상 뭐냐? 용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급적이면은 순 우리말로 풀어주는 것이 용어가 그게 9급 국어고 그 용어를 한자로 변형을 시켜버린 것이 7급 국어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재밌는 문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본문,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한자로 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읽어. 그게 7급 국어였다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역으로 돼버렸어요. 오히려 7급이 쉬워요. 국어는요. 그리고 7급에 나왔던 용어 자체가 뭘로 나와요? 9급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에도 그 의문론 했을 때 하나의 초음의 위치에서 음가의 대립이 세 종류. 자, 그런데 우리 옛날에 보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대립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7급에서는 뭐라고 했냐? 평음과 경음과 격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 격음이라고 안 나와. 뭐라고 나와? 유기음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안 울림 소리를 무성음, 울림 소리를 유성음 했잖아요. 이렇게 용어를 바꿔놓은 것이 지금 9급이다. 이게 오히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책에 이제 자립과 의존은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실질과 형식이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이제 7급 했을 때는 실질은 실사라고 그랬고, 형식은 허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실질 형식을 다른 말로 합니다. 자, 실질은 뭐라고 하느냐? 자, 무슨 형태소? 네, 어휘 형태소 그러고요. 이에 비해서 형식은 문법적인 관계를 한다 해가지고 일명 문법 형태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주에 여러분들 우리 국어의 특질 배웠을 때 국어의 분류 기억나세요? 계통상은 알파 여족이었고 형태상은 뭐라고 했어요? 첨가어다, 부착어다, 교착어다. 그 뜻이 뭐였습니까? 이거잖아요. 여기 나온 형시 형태소가 실질에 붙음으로써 문법적인 관계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맞죠? 네, 좋아요. 자, 우선 기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만드는데 이 단어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품사의 단위가 바로 단어였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은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우선 그 책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있잖아요. 예,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네, 쉽게 접근이 됩니다. 자, 먼저 자, 단어입니다. 그럼 자립입니다. 그럼 자립성에서 자립과 의존인데 그럼 의존만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가 자립이겠지 뭐. 그부터 보시고요. 자, 먼저 의존부터 갑니다. 단어 속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혼자 자립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조사예요. 조사는 반드시 주로 윗말과 의존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용어입니다. 활용 기억납니까? 활용이 뭐였었어요? 어간에 어미 붙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에 있을 때는 품사니까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동사 그러잖아요. 하지만 형태소는 뜻을 지닌 말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면 항상 동사, 형용사의 용어이 나왔을 때는 어떤 용어가 나와야 돼요? 활용이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동사, 형용사뿐이니까요. 그러면 활용했을 때는 뭐였습니까? 자, 어간에 어미를 붙이는 것이 활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간이 뭐예요? 활용할 때 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가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간이 뭐예요? 가지요. 자, 어미가 뭡니까? 그때는 다지요. 그러니까 가다, 가고, 가지, 가게 활용을 했을 때 어간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했을 때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의존입니다. 자, 용어는 어간, 용어의 어간,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의 어간과 그 다음에 어미는 반드시 의존을 해야 합니다. 혼자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단어 속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은 형태소만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접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접두사가 있고 전미사가 있겠죠. 그래서 접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네, 어근과 의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의존은 네 분이에요. 뭐뭐 다시 크게 불러봐요. 자,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같은 건 다 뭐가 돼야 돼요? 다 자립이겠죠. 자, 그렇다면 자립은 총 6가지 품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체연이 있습니다. 그럼 체연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는 품사는 국의 3가지. 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식. 자, 꾸민다고 그래가지고 수식하는데 수식할 수 있는 국어의 품사는 딱 2가지. 관형사하고 부사겠죠. 그래서 관형사는 체연을 꾸미는 것이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미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품사를 가지고서 하나의 문장처럼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선 자립성이 가장 강한 품사인데 독립어는 있습니다. 독립어에는 우리 감탄사가 있겠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6가지 품사는 자립이 되겠고, 자 이게 조사,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과 의미를 묶은 모양, 그것이 동사,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의미형, 실질성 유무가 됩니다. 자, 위에 나오는 자립 있죠? 이 자립은 무조건 다 실질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 그럽니다.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도 거기 우리가 16년 소방직 문제처럼 또 우리 1번 문제처럼 또 아래 3번 문제처럼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은 자립성이 물어보면은 자립이 안 돼요. 그럼 의존이잖아요. 그런데 의미의 실질성 용어로 보면은 자립은 없지만은 실질이 있습니다. 뭐가요? 용언의 어간이요. 그래서 항상 주의할 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할 때는 모든 자립에다가 뭘 더하면 됩니까? 그렇죠. 용언의 간만큼만 더해주면은 그게 실질이 됩니다. 그럼 형식은 뻔하잖아요. 그럼 형식에서 뭐겠습니까? 네, 의존해서 뭘 빼면 되겠어요? 용언의 어간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용언의 어간은 의존이면서도 실질이니까요. 자, 그럼 나머지 조사, 그다음에 어미, 접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형태소의 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형태소가 모여서 뭘 만든다고 썼어요? 단어를.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요, 형태소의 분석 요령과 분석을 실제 가지고 쭉 지금 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얼핏 보면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그럼, 자, 단어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 양경모 강의는 어떤 강의다? 실전용 강의다. 아니, 기껏 이론 알아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면 그건 받을 필요가 없다, 문제를.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완벽하게 이거 마스터 해버려. 자, 뭐냐? 자, 형태소의 분석 요령이다. 그래서 뭐 시중에 그 선생님들, 다른 국어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형태소의 문제를 만든다고 보자. 항상 역발상이야. 어떻게 만들겠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걸 안 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형태소 분석 요령에서 최고의 팁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내라. 자, 그러면 첫 번째 팁이 뭐겠습니까? 항상 그래요. 이 문제예요. 기본형을 파악하라. 기본형을 파악하라. 그러면은 이 기본형의 파악에 여러분이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치? 어떨 때 볼까요? 어떨 때 기본형이, 기본형을 파악하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거의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축약이 됐을 때. 자, 그러면 축약이 있었을 때요, 이 축약 형태는 여기까지도 축약을 합니다. 자, 준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그 순간에 어떻게 돼? 이게 축약인가? 근데 기본형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두 번째는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기본형 파악이니까.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안 보이겠죠? 이제는 생략이 됐을 때. 자, 생략.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털락이죠, 그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시면 다 이거예요. 다 100%. 자, 축약이 됐을 때 기본형을 파악하라. 자, 생략, 탈락이 됐을 때 기본형을 파악하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용언이 나올 텐데. 자,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그럼 불규칙 활용이 됐을 때도 어간이나 어미가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바뀐 이전의 기본형을 파악하라. 한 두 가지만 좀 참고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준말도 체언의 조사를 붙였을 때, 또 어간의 어미를 붙였을 때, 어근의 접사를 붙였을 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난 널 좋아해 그랬어요.
나는 널 좋아해. 그러면은 우리가 성분을 보면은 나는 주어고 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형수 분석해 보세요. 어떻게? 나 플러스 니은 이거 아니잖아요. 아, 그때는 준말이구나. 이렇게. 그럼 나는 뭐의 준말이겠어요? 나, 는의 준말이겠죠. 그럼 형태소는 이때 차연과 조사 항상 기본으로 가야 되죠. 그럼 너는 뭐의 준말이겠어요? 그렇죠. 목적어니까 너, 를의 준말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준말의 모습에서 항상 기본형 가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생략 탈락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을 우리는 요거부터 할까? 우리 전주에도 내가 마지막 했는데 땀에 절은 작업복일까 땀에 전 작업복일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러셨을 때 자, 그럼 이때는 활용이구나. 활용은 뭐였었어? 어간에 어미 붙인 거잖아. 그럼 기본형을 찾아보세요. 그렇다고 이 전이 저 플러스 니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형은 뭐겠어요? 기본형은 절다겠죠. 자, 여기에 관형사형 전섬이가 왔을 때 자, 무슨 탈락? 니을 탈락.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기본형의 모습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또 불규칙도 마찬가지죠. 자, 예를 들어 너무 빛깔이 고와서 그랬습니다. 자,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나와야 돼? 불규칙이구나, 그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줘야 헷갈린다는 거야, 항상 문제가. 그러면 고와서 했을 때 기본형이 뭐겠어요? 곱다겠죠. 비읍 불규칙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고 플러스 와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이때는 곱다 플러스 어미 아서 이런 식으로 항상 기본형을 파악하는 얘기죠. 자, 이게 항상 팁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줘야 말이 여러분 헷갈릴 것이니까 자, 그래서 항상 기본형을 파악하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자, 내가 네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기준. 자, 그래서 네 가지 기준 중에서 거기 형태소의 분석 요령을 가지고 내가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해놨나요? 시중에 있는 부분 하나씩이 된 게 없어요. 여러분 좀 조심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세요. 자, 합성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래, 이제? 합성어가 나오면 어떻게 할래? 그럼 우리가 합성어라는 것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실질 형태소가 둘 이상 결합이 되는 것이 합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니까 자, 팁을 이렇게 갑니다. 이게 형태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단어의 문제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오 됐을 때 자, 그럼 이거 드릴게요. 그 밑에 예문에 내가 그들이 촛불을 밝혀들고 산에 올랐다 하는 예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촛불은 모두 몇 개의 형태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준이 나와야 돼. 그럼 기준하는 순간에 뭐가 나와야 돼? 합성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합성어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돼? 일단 초하고 불, 실질 나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성어였을 때 자, 형태소의 문제라면은 자, 첫 시간은 이것만 갖고 갈게요, 제가요. 자, 나누세요. 자, 초하고 불을 나눕니다. 하지만 단어였을 때는 이건 몇 개의 단어인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초도 명사하고 불도 명사니까 두 개입니다. 아니, 그러면 합성어의 개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형태소는 나눕니다. 하지만 단어는 당연히 묶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촛불은 형태소 일단 몇 개입니까? 자, 두 개입니다. 이거. 단어는 명사 하나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문점이 나오네요. 어떤 의문점일까요? 이 시어도 어떻게 할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시어의 표기는 합성 명사의 모습에서 앞말의 모음이고 뒷말의 비읍이 된 소리가 발음났을 때 사이시어를 밝게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보다 보면은 그래. 아니,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도대체. 자, 이제 그것을 하나씩 뽑는 거야. 그럼 합성어 나왔을 때 일단 첫 번째 함정이 뭘까요? 바로 사이시옷입니다. 사이시옷은 형태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단일을지, 그러니까 단일을 하면 하나가 되고 합성을 하면 둘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자, 국기가 바람에 자, 팔락팔락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팔락팔락은 형태소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헷갈리죠? 그러면 하나라면은 이게 단일화가 되고 둘이라면 어떻게 돼요? 합성가 되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는 끊어보세요. 이렇게. 자, 국기가 바람에 탈락 할 수 있잖아요. 자, 반짝반짝 그랬습니다. 그럼 항상 반짝반짝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눈이 반짝 하나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물이 졸졸 흐른다 이렇게 보십시다. 그럼 이 끊어보세요. 물이 졸 흐른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은 자, 음성 상징어.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음성 상징어 그랬을 때는 뭘 말했었어요?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합성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 깡총깡총, 반짝반짝, 펄럭펄럭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슬부슬 이렇게. 자, 이랬을 때는 음성 상징어가 겹쳤을 때 그건 뭐라고요?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성 상징어가 겹치는 말은 얘는 겹치는 말은 이때는 뭐가 된다고요? 얘는 반복 합성어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 어디다 구분해야 돼요? 합성의 기준. 형태소는 둘, 단어는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기본형 파악하시고 자, 첫 번째 기준은 합성어다. 자, 두 번째 기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파생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래요? 그죠? 파생어 됐을 때는. 그러면 합성은 실질 플러스 실질 구조인데 자, 파생했을 때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우리가 파생해졌어요? 접사가 없으면 우리는 파생이 안 돼요, 절대. 그러니 파생어는 자, 실질적인 어근과 접사로 구성된 것이 파생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항상 형태소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문제입니다. 그럼 형태소의 문제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실질 어근과 접사를 나눠야 되겠죠. 당연히 나눕니다. 자, 그 밑에 예문을 잠깐 볼게요. 그 분석의 실제에서 그들이 촛불을 밝혀들고 자, 그들이 밑줄 해볼까요? 자, 그들이 밑줄. 그러면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자, 조사는 나눈다. 이건 아시겠죠? 자, 문제는 그들입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로 볼 거냐 아니면 그와 들을 나눠 셀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기준이 나온다니까? 그럼 기준한 순간에 뭐야? 아, 파생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국어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국어의 특징이 뭐였었어요? 단어 자체에 단복수의 구별이 없더라. 그러면 그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의 이 들은 뭐예요? 복수, 전미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하는 순간에 아, 파생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접두사다. 응? 좀 우리 군불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군불은 당연히 이 군은 접두사겠고요. 이 불은 명사겠고요. 그러니까 형태소는 아, 파생이구나. 전미사가 붙던 접두사가 붙다. 당연히 형태소는 나누어 세는 겁니다. 됐어요? 하지만 단어는 뭐예요? 단어는 전체를 자, 묶어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어는 뭘 단어로 써요? 품사입니다. 예? 품사. 그러니까 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 묶어서 뭐야? 대명사. 군불 묶어서 뭐라? 명사 이렇게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파생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이쪽 보이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는 활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활용이야, 시험 문제 여러분들. 자, 그러면 활용할 때는 우리 뭐라고 썼지? 자, 어간에 그렇지. 어미 붙이는 것이 활용이라니까. 어간에 어미 붙이는 거. 그러면 우리 활용을 할 수 있는 품사는 국어에 딱 두 가지 뿐이었었잖아. 뭐하고 뭐하고? 동사 아니면
형용사밖에 없는 거니까. 자, 활용 용언입니다. 네, 동사. 네,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이 활용도 똑같이 가세요. 기준. 자, 형태소의 문제냐 아니면 단어의 문제냐라고 말입니다. 가장 기본부터 할게요. 자, 아까 했었잖아 내가. 자, 가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형태소에 있을 때는 뭐 있었어요? 어간과 어미는 나눈 거라고 했잖아요. 그 형태소는 당연히 자, 어간과 어미를 나누어 세세요. 나눕니다. 형태소는 두 개입니다. 근데 단어에 있을 때는 단어는 품사잖아요. 그러면 가 따로 다 따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전체를 묶어야 되겠지, 이렇게. 응? 자, 그래서 단어는 어간과 어미를 묶습니다. 네. 자, 묶는다. 쉽잖아요. 그런데 잠깐. 가다는 두 개인데 그럼 간다는 몇 개일까요? 이거 뭐 가다가 기본형인데 간다 하고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 활용 과정에서 한 표 드리겠습니다. 또 어미가 하나만 있으면 좋아요. 하나만 있으면 좋아요. 근데 문제야, 어미가 둘 이상이 결합이 된다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예요. 네. 어미가 그러면 결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래? 당연히 어미도 음이니까 어말, 선어말, 종결, 비종결, 전성, 연결 뭐가 되더라도 어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예요? 다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미 결합은 어떤 구조냐면요, 선어말 어미와 그리고 어말 어미의 결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간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하라고 썼어요? 아, 활용이구나. 그럼 기본형 파악하세요. 기본형이 뭐예요? 가다잖아요. 가다. 기본형이 네, 가다입니다. 이거 나눌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 낱말이, 받침이 있을 때는 는을 쓰게 되는데 주로. 자, 그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동사, 형용사의 식별 기준입니다. 그럼 의미 붙여봐야 되죠. 자, 이게 맨 끝에 있으면 어말어미라면 어말어미 앞에 있습니다. 무슨 어미? 그것을 선어말어미. 그럼 선어말어미 중에서 의미 구분해야죠. 뭐?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하고요. 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는 뒤에서 동사 형용사의 식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기본형을 파악한 다음에 니 또 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형태소는 몇 개입니까? 자, 3개입니다. 하지만 단어는 품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단어는 가다가 되든 간다 되든 관계없습니다. 다 묶으세요. 뭡니까? 동사 이렇게 해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다음에 자, 역시 이 활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따로 설명한다면은 아까처럼 자, 불규칙 활용을 준다든지 또는 준말을 준다든지 특히 많이 주는 것이 뭐예요? 탈락 생략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철수야, 빨리 가. 응? 빨리 가 그랬어요. 그러면 눈에 볼 때는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아니, 그럼 어느 기준 집어내야 돼? 활용. 그럼 활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어간과 어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간 뒤에 뭐가 있었어요? 명령형 어미가 생략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본형을 파악하고 어간 어미 구조를 집어넣기 바랍니다. 자, 항상 이거야, 문제가. 자, 이렇게 해서 자, 활용이 하나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논란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한자어예요. 원래 한자어라는 것은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원칙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자립으로 볼래 아니면 의존으로 볼래, 이건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또 우리가. 그래서 한자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 어미 결합하고 구분하는 것이 이제는 네, 조사의 결합인 겁니다. 이것이 어미하고 이 조사 차이점인데 뭐냐면은 자, 어때요?
기본형을 파악한다, 합성을 어떻게 한다, 파생을 어떻게 한다, 활용 어떻게 한다. 알겠습니까? 번호가 틀렸나요? 번호가 틀렸네요. 자, 여기를 자 4번 하시고요. 여기는 자 5번 하시고 이렇게. 어때? 여기는 알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자,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응?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자, 조사가 결합됐을 때 똑같이 갑니다. 형태소의 문제냐, 단어의 문제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자, 거기, 지시, 대명사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까지는을 조사니까요. 체는 조사니까 얘를 하나로 볼 겁니까? 아니면 둘로 볼 겁니까? 얘기죠. 어때요? 어미도 아까 어말, 선어말, 종결, 비중결 모든 어미가 하나의 형태소이듯이 네, 조사도 모두가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나중에 조사를 보면 이제 격조사, 보조사, 접조사 많이 있는데요. 자, 이때 자, 여기까지 부사격 조사겠고요. 너는 보조사겠고요. 어때요? 나누세요. 그럼 조사는 하나하나 조사끼리 결합이 됐을 때, 자, 역시 조사는 하나하나가 전부가 형태소입니다. 자, 몇 개예요, 여기? 3개입니다. 자, 문제는 단어입니다. 그럼 얘는 형태소가 3개인데요. 단어는 몇 개일까요? 그럼 단어라는 것은 품사에 단위라고 했잖아요. 자,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다. 어미는, 어미든 접사든 조사든 분명히 의존입니다. 또한 형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미는 반드시 어간과 결합을 해야 되고 접사는 반드시 어근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나 접사는 따로따로 절대 단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태소잖아요. 조사는 그렇잖아요. 분명히 자리입성이 없으면서도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분리성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는 하나의 형태소이면서도 뭐가 돼?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결합됐을 때는 역시 이게 의미와 차이점이야. 그래서 조사끼리 결합됐을 때는 조사는 하나의 모습이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3개의 형태소이면서도 3개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여러분들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자, 연습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올해 상반기 나왔었던 소방지 문제 볼까요? 자, 집에 돌아온 날 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 하는 순간 이거 나눌 수 있겠죠? 안 되면은 어절별로 끊어보세요. 자, 그러면 집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채연에 조사 붙인 거. 이건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 돌아온 그랬습니다. 그러면 활용이잖아요. 그죠? 얘는 합성어겠네요. 자, 어떻게 합성되겠습니까? 어간과 어간의 구조겠죠. 자, 돌다, 어간, 뒤에 어미, 또 오다, 어간. 자, 문제는 뭐야? 어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활용이니까. 그치? 그러면 오가 어간이면 뭐예요?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겠죠. 어미. 다음에 날은요. 집에 돌아온 날은 당연히 명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명사. 자, 그 다음에 밤도 자, 명사. 자, 그럼 여기서 형태소의 개수는 모두 8개이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존 형태소의 개수는 3개다. 자, 다시 보세요. 의존이 위에 뭐뭐 있었어요? 의존이. 자,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은 우선 채연의 조사 있잖아요. 자, 다음에 어간의 어미 있죠. 다음 어간의 어미 있죠. 자, 우선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용언의 어간도 의존이잖아요. 그 형식은 셋인데 여기다 뭘 집어넣으라고요? 용언의 어간. 자, 돌다, 오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 의존의 형태 개수는 3개가 아니고 몇 개가 돼야 돼요? 5개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만약에 형식의 개수는 했을 때 몇 개야? 형식은 당연히 3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의존이기 때문에 형식의 개수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용언의 어감만큼 집어넣어야겠죠. 다음, 자립은 세 개다. 자, 자립 불러보세요. 우리 자립에 뭐뭐 있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인데 이건 명사밖에 없잖아요. 어디? 자, 집. 그 다음, 날, 밤. 됐죠? 네, 세 개입니다. 다음, 실질은 세 개다? 자, 그럼 실질은 뭐라고 썼어요? 자립에다가 뭘 더하라고 썼어요? 용언의 어감만큼만. 자, 그러면은, 자, 자립이 세 개고, 여기 용언의 어감이 두 개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네, 실질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요? 5개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오, 거기가 좀 문제가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답이 좀 2개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4번 있죠? 고치세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요? 5개입니다. 5개.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의존 형태 수가 몇 개 있었어요? 의존이 5개고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네, 옳지. 적절하지 않는 거죠? 자, 다시 볼게. 그럼 형태수는 8개. 1번 맞죠? 그 다음에 의존이 몇 개라고 되어 있었어요? 3개인데. 자, 의존 다시 볼게요. 용언의 어감까지 의존이니까. 자, 조사. 그러니까 지금 의존이 몇 개가 돼야 돼? 5개죠? 5개.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자립 형태수 개수는 자, 3개. 자, 그 다음에 실질 개수는 지금 3개 그랬는데, 자, 실질 자립의 개수에다 뭘 더해야 돼요? 용언의 어감 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4번의 보기에서는 3개랑 5개로 붙여주시고, 자, 1번의 답은 몇 번? 자, 2번입니다. 1번 답은 2번. 아마 제가 그 뒤쪽에다가 여러분들 해설을 달아놨을 텐데, 그렇죠? 예, 해설은 맞게 되어 있는데, 보기가 틀려 있어요. 맞죠? 자, 1번 고쳐주시고, 다시 한 번입니다. 보기를, 그럼 아까, 이 2번 문제는 우리가 2010년 문제인데, 거기는 뭐야, 이제, 어절, 음절, 단어, 그지? 의문, 지금 다 해놨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자, 어절은 뭘 어절이라고 썼어요? 띄어쓰기 단위를 어절에 했다. 자, 그럼 띄어쓰기 하나, 둘, 셋, 4개죠? 그럼 4개의 어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3번하고 같이 봐보세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니까 어절이 4개라면은 거기다가 단어에 있을 때는 뭘 더라고 썼어요? 조사의 개수만큼. 자, 그럼 조사하면 또 칠까요? 자, 내가 할 때 가. 자, 주격 조사. 동생에게 할 때 에게. 자, 부사격 조사. 용돈을 목적격 조사.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4개의 어절에다가 조사가 3개니까 그럼 단어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 총 평균이 7개죠. 네. 자, 그것도 맞겠고요. 다음, 음절의 개수는 12개이다. 그래서 음절 그랬을 때 음절은 뭐라고 썼어요? 음절이란 발음할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음절은 여기서는 글자의 수 세보세요, 그냥. 자, 음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 12개. 맞습니까? 예, 12개. 12글자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원래 셀 때는 용, 또, 늘 이런 식으로 세긴 합니다만,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음절이라는 것은 발음의 최소 단위였기 때문에 자, 해볼게요. 뭐 다른 저기는 없으니까요. 자, 네. 가. 다음에 이것도 발음 높네요. 자, 동생에게. 자,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용돈을 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용. 이게 함정이라니까? 그 다음에 연음이 되잖아, 이렇게. 그죠? 용돈을. 그 다음에 자, 된소리,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이렇게 세는 겁니다. 할 때요. 여하튼 간에 음절 12개입니다. 그런데 4번 봐봐요.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음절형에서도 가장 음절이 많은 거죠? 자, 한번 세보세요. 여기는 자음, 모음이고 얘는 아니겠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음, 모음, 자음 하나, 여기 자음, 모음, 자음 둘, 여기 셋, 여기 네 개예요. 아, 이건 아니잖아요. 첫 소리 이응은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몇 개입니까? 자, 7개가 아니고 음절은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4개. 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다음에 3번입니다. 실질이면서도 의존. 자, 똑같은 문제니까 잠깐 보세요. 자, 실질이면서도 의존은 뭐밖에 없었어요? 용언의 어감밖에요. 그럼 그걸 다 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용언이 뭐 있었습니까? 동사 아니면 형용사잖아요. 그럼 문제 쉽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 빨갛다 하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지식관형사고 나뭇잎은 명사, 은은 조사, 참은 부사니까. 그지? 항상 용언의 어간에서 용언은 동사, 형용사니까. 자, 그게 빨갛다 한번 봐보세요. 빨갛다. 자, 그럼 빨갛다 했을 때 형용사니까요. 어간과 어미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용언의 어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돼야 돼요? 갓이 되겠죠? 네, 4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4번입니다. 자, 그럼 기준 할게. 마지막 마무리. 자, 떡볶이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절로 끊어서 보세요. 자, 뭐 르는 나눌 수 있겠죠? 왜? 조사니까요. 그럼 떡볶이 했을 때 여기는 2개의 기준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 합성하고 파생어예요. 자, 그러면은 자, 명사,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만약에 떡볶다만 되면 합성어인데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됩니까? 명사와 접미사. 이렇게. 자, 떡볶이를 내가 팁에서 첫 번째 뭐 했었어요, 항상. 기본형 파. 그리고 대부분이 용언의 어간 준다고. 활용. 자, 그럼 팔을 한번 해보세요. 팔.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체연의 조사. 이거 쉽잖아요. 자, 팔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팔은 어떻게 되냐? 팔이요. 활용이라니까, 기준이. 그럼 활용했었을 때 기본이 뭐야? 팔다잖아요. 그럼 팔다에 만약에 땅을 팔 그러면은 그때 기본이 뭐야? 파다입니다. 파다. 그럼 파다면은 부득이잖아요,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기본형이 파다가 아니라 뭐예요? 팔다입니다. 그때 항상 기본형 합니다. 아, 이 문제의 의도는 뭐다? 활용이구나. 활용 중에서도 뭘 말한다? 생략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팔다에 여기에 뭐가 없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입니다. 항상 문제가 이거야. 자, 그러면 사람은 어서는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어서는 이 자체가 부사니까요. 자, 어서. 자, 그 다음에 가도 보세요. 그러면 기본형이 뭡니까? 가다잖아요. 근데 어감밖에 없잖아요. 어미 어디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화. 됐습니까? 네. 명령어미의 생략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만약에 이걸 팔을 하나, 가를 하나 했으면 답은 9개일 겁니다. 그렇죠? 항상 생략된 부분에 이 모습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모두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자, 마무리할게요. 형태수를 분석하라 하고 나왔을 때 항상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어요? 형태수 분석은? 자, 일단 기본형을 파악한다. 무조건 기본형 파악이기 때문에 생략이 됐거나, 그지? 또는 축약이 됐거나 불규칙이 된 것은 기본형을 파악하고 대부분이 활용을 줘요. 시험 문제가 다. 자, 그래서 기준 줘가지고 자, 이것이 합성의 기준이냐, 파생의 기준이냐, 활용의 기준이냐, 아니면 조사 결합의 기준이냐. 여기 4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단어를 집어넣어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 대부분은 어디에 준다고 썼어요? 활용을 줄 것이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이제 단어가 나와 있는데, 단어는 이제 품사단이었습니다. 품사단인데요. 자,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너는 학생이므로 그 위험한 일에서 한 발 비켜서야 한다. 자, 이랬을 때 너와 그는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품사는 같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품사하고 성분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러면 너 그랬을 때, 너 지시 대명사입니다. 왜? 뒤에 는이 있으니까요. 조사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뒤 조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는 지시 관형사입니다. 그러니까 품사든 성분이든 둘 다 다르다지요. 다시 볼까요? 너는 품사는 뭐라고요? 네, 지시대명사, 너는 조사. 그 다음에 성분은 당연히 주어가 되겠고, 그는 지시관형사, 성분은 관형어가 되겠죠. 자, 다음에 11개의 단어다. 자, 다시 한번 단어 세봐요. 단어. 그럼 단어는 일단 뭘 세라고 썼어요? 어절 센다. 자, 띄어쓰기 단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지금 어절이죠. 여기 조사 붙여보세요. 자, 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학생 있잖아. 명사 뒤에. 이다는 왜 안 세는 거야? 바로 이다가 서술격 조사입니다. 그거 세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요. 자, 학생. 그러니까 체험 뒤에 붙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는, 그 다음, 임으로, 또, 일 뒤에 에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조사가 아니라면 체연 뒤에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절은 8개고, 그게 조사가 몇 개입니까? 3개니까 당연히 단어는 11개가 되겠죠. 네, 2번 맞습니다. 다음, 한 발은 한과 발로 띄어쓰는 것이 맞다? 아, no. 한 발 했을 때 이 한은 뭐예요? 아, 접두사예요. 그러나 한과 발을 띄어써 버리면 한은 뭐야? 수관형사가 되는 거니까요. 얘는 절대 띄어쓸 수 없습니다. 네, 한 발은 파생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 4번이 헷갈리는 건데 위험한과 같은 품사의 예로 헌 물건에 헌을 둘 수 있다. 여러분들이 품사하고 성분을 혼동하면 안 돼요. 품사하고 성분을. 그러니까 늘 나오는 것이 관형사하고 관형어, 또 부사와 부사어를 구분할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그랬을 때 위험한 품사 뭐예요? 자, 기본형. 위험하다니까 형용사 아닙니까? 헌은요, 관형사고요. 다만 문장 성분은 그랬을 때는 뭡니까? 둘 다 관형어가 되겠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같은 품사의 예가 아니라 같은 성분의 예로 했을 때 이건 맞습니다. 그럼. 위험한도 관형어, 헌도 관형어죠. 성분이니까. 하지만 품사 했을 때는 달라요. 품사는 뭐야? 위험한은 형용사고 헌은 관형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품사 문제 있잖아요. 고를 때 가장 먼저 골라내는 것이 뭐냐? 품사하고 성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뒤에 또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어때요? 첫 시간. 이제 형태소 문제 나오면은 보너스 풀어야 돼. 네,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1단계 형태소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형태소하고 단어와 어절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문제는 바로 형태소의 분석 요령이니까, 네, 기본형 꼭 봐가시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첫 시간은 주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문법의 단위와, 자, 그 다음에 형태소의 분석을 중심으로, 네, 강의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를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우리 뭘 나오고 있어, 방식에? 아, 단어 이제. 그래서 단어 형성에서 형성 방법이 다른 거. 한 식이 나오겠지, 문제가. 자, 그렇다면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자, 두 번째 시간은 단어 형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